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정말 이제 좀 기묘하고 어쩌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네, 바로 외계 존재라고 스스로를 밝힌 바샤르와 지구인들이 나눈 질의응답을 모아놓은 건데요. 그렇죠. 이걸 그냥 넘기기에는 우리 삶과 현실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대담하고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외계인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길을 잃기 쉬워요. 네. 그보다는 이 자료를 일종의 현실 사용 설명서 혹은 의식 사용 가이드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현실 사용 설명서요? 네. 특히 오늘 대화에서 계속 반복될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가슴이 뛰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의 열쇠라고 하거든요. 가슴이 뛰는가? 좋습니다. 그럼 그들의 세상은 어떤 곳인지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바샤르가 설명하는 에사산이라는 행성의 모습이 나오는데 애정 표현 방식부터가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네. 그 키스 이야기요. 네, 물리적인 입맞춤이 아니라 두 사람의 에너지가 강하게 집중될 때 하얀 선광이 터져 나온대요. 그게 바로 그들의 키스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우리는 나와 너라는 경계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강렬한 교감 역시 순수한 에너지의 합일로 표현되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행성 전체가 하나의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모두가 나의 가족이고 네. 친지우무 태어나면서부터 모두와 결혼한 상태라는 표현까지 써요. 잠시만요. 모두와 결혼한 상태라는 말이 사실 처음 들으면 정말 이상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걸 소유나 질투 같은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극도로 자유롭고 신뢰가 가득한 관계의 형태로 본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관계 문제의 근본 원인이 불리남에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죠. 와. 그리고 여기서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말이 나옵니다. 바샤르가 아주 단호하게 말하거든요. 뭐라고 하죠? 우리는 바로 당신들의 미래 모습입니다. 와. 약 2,300년 뒤 지구가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 미래라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네요. 네. 한 질문자가 앞으로 지구에 닥칠지 모를 파괴적인 지각 변동에 대해 걱정하면서 묻습니다. 그 질문 있었죠. 바샤르의 대답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변화는 일어나겠지만 파괴적일 필요는 없다고 답해요. 지난 30년간 인류의 집단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미 피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미래가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바샤르 설명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버전의 미래가 평행우주처럼 동시에 존재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른 미래들로 계속해서 갈아타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선택의 힘을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작가가 되고는 싶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주저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 사람이 글 쓰는 일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뛴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바샤르가 그게 바로 신호라고 합니다. 신호요? 네, 당신이 작가로 살아가는 그 가능한 미래가 너무나 매력적이라서 지금의 당신을 자석처럼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와. 그러면서 정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왜 주저하죠? 혹시 스스로 성공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나요? 질문자의 마음속에는 작가의 삶은 불행할 것이라는 아주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봤던 다른 작가들이 다들 힘들게 살았거든요. 여기서 바샤르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왜 다른 사람의 현실을 당신의 현실로 가져오려고 합니까? 와, 그 말 정말. 이게 바로 개인이 자기 현실을 창조한다는 핵심 원리예요. 남들이 어떻든 나는 나의 현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좀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분명히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개인이 어쩔 수 없는 불행도 존재하잖아요. 네네. 모든 게 개인의 선택 탓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런 현실의 문제들을 너무 외면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샤르는 사회 구조나 시스템 자체도 결국 우리 개개인의 믿음이 모여 만들어진 합의된 현실이라고 봐요. 그거조차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부 탓을 하기보다 먼저 나는 어떤 현실을 체험하고 싶은가, 이 내면의 선택에 집중하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먼저 나의 현실을 바꾸면 그 에너지가 결국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된다는 관점입니다. 그렇군요. 내면의 선택.
이어서 창작자들이 흔히 겪는 창작의 벽, 그러니까 슬럼프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전 이 부분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바샤르는 그게 벽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냥 여기서 좌회전하세요라고 알려주는 도로 표지판 같은 거래요. 아, 길이 막힌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라는 안내요. 바로 그거죠. 우리가 슬럼프라고 부르면서 좌절했던 순간이 사실은 이 길은 이제 그만 당신에게 더 맞는 새로운 길로 가세요라는 우주의 내비게이션 안내였다는 거잖아요. 와,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네요. 네, 그 벽의 정체는 다름 아닌 내가 외면하고 있던 내 안의 어떤 부분이라고 합니다. 우주는 절대 불필요한 걸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벽을 만났다는 건 바로 지금 그걸 들여다볼 때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그래서 해결책도 특이해요. 벽을 부수거나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서 벽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느껴보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럴 때 벽은 사라지고 오히려 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거죠.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을 똑바로 마주하고 받아들이면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는 말이 바로 이 뜻이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창작의 벽이 결국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신호라는 건 모든 해답이 나 자신과의 소통에 달려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샤르가 말하는 채널링이나 꿈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맞아요. 앞으로 채널링이 어떻게 될 거냐는 질문에 바샤르의 목표가 역설적에게도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거라고 답해요. 필요가 없어지는 거요? 네.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바샤르 같은 외부 존재가 아니라 자기 안의 큰 자, 그러니까 higher self랑 직접 소통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큰 자아는 우리가 게임 속 캐릭터라면 그 캐릭터를 조종하는 플레이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아, 비유 좋네요. 플레이어는 전체 맵과 미션을 다 알고 있지만 게임 속 캐릭터는 당장 눈앞의 길밖에 못 보잖아요. 채널링이나 직감은 바로 그 플레이어의 목소리를 잠시 듣는 것과 같은 거죠. 와, 비유가 정말 귀에 속속 들어오네요. 꿈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재미있어요. 우리가 가끔 겪는 데자부 현상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게 꿈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일어날 일을 꿈에서 미리 여러 버전으로 연습해 보기 때문에 막상 현실에서 그 상황을 겪으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아, 미리 보기를 한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꿈과 현실의 경계 자체를 허물어 버립니다. 꿈과 현실의 유일한 차이점은 우리가 이쪽 현실을 좀 더 진짜처럼 체험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뿐이라고요. 와, 어쩌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로운 꿈속의 내가 더 진짜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럼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실용적인 팁도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꿈에 불편해 보이는 의자가 나왔다면 네. 잠에서 깨서 내가 바로 그 의자다라고 상상하고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인 내가 꿈을 꾼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라고 자문해보는 거죠. 아, 그 사물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군요. 네, 그랬더니 너 지금 너무 지쳤어. 제발 좀 앉아서 쉬어. 라는 메시지였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식으로요. 하하, 솔직히 처음엔 내가 의자다라고 상상하는 게 좀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해보면 내 꿈에 등장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무의식의 다른 모습들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주 효과적인 자기 대화법이죠. 이제 시간과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잠을 좀 적게 자도 될까요? 라는 아주 평범한 질문에서 시작되는데 대답은 전혀 평범하지가 않아요. 네, 바샤르는 현대사회가 지구의 자연스러운 에너지 사이클과 정반대로 살고 있다고 지적해요. 정반대요. 네, 지구 시간으로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가 영적으로나 창조적으로 에너지가 가장 활발한 시간인데 우린 그때 꼭 자야 한다고 믿는다는 거죠. 와, 그래서 혹시 한밤중에 잠이 깬다면 그게 불면증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자연의 리듬을 따르려는 건강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잠시만요. 그럼 제 불면증인 사실은 좋은 걸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건 정말 생각도 못 해봤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순간적인 창조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건 정말 머리가 띵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죠?
우리가 삶을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하나의 긴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초고속으로 돌아가는 영상이 필름에 가깝다고 해요. 매 순간 1초에도 수십억 번씩 약간씩 다른 버전의 현실, 즉 필름으로 갈아타면서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십억 번이요? 그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사실상 다른 존재라는 거네요? 다른 필름 위에 있는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어진다는 뜻이네요. 어제에 실패한 나는 오늘의 나와는 다른 필름에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바라는 일이 현실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겠어요? 그렇죠. 바샤르는 우리가 진심으로 가슴 뛰는 일을 선택하면 대부분 3일에서 3주 안에 그와 관련된 의미 있는 변화나 신호가 나타난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기까지 합니다. 3일에서 3조요? 네. 왜냐하면 가슴 뛰는 일은 더 많은 가슴 뛰는 일과 반드시 연결되는 길이기 때문이죠. 죽음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냥 같은 집안에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는 것 정도의 변화일 뿐이라고요. 아, 그 필름 비유도 있었죠. 네, 육체를 입고 있을 땐 영화 필름의 한 장면만 볼 수 있지만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영화 사실에 들어가서 필름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근원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주는 어떻게 시작됐고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이죠. 창조는 언제 시작됐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바샤르의 대답이 정말 허를 찌릅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시작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의 직선적인 시간관념이 만들어낸 착각이라는 거죠. 아, 그리고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목적은 원래 없습니다. 당신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라고 답해요. 의미를 부여하는 것. 네, 세상의 모든 사건이나 상황은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완전히 중립이라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인간이 창조주라는 바샤르의 핵심 사상과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어떤 일에 내가 이건 끔찍한 시 같은 일에 이건 성장을 위한 최고의 기회야 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정말로 기회가 된다는 거니까요. 선택권이 온전히 내게 있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인류의 역사 역시 그런 관점에서 설명해요. 아, 역사요? 네. 인간은 본래 자신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아는 영적인 존재였는데 물질적인 현실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서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기억을 되찾고 다시 깨어날 때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면 깨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 바샤르가 아주 희망적인 고무밴드 비유를 들어줍니다. 고무밴드요? 네. 고무밴드를 한쪽으로 팽팽하게 당겼다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엄청난 속도로 반대편으로 튕겨나가죠. 바로 그거죠. 지금 세상에 겪는 극심한 혼란과 분열은 어쩌면 가장 극적인 긍정적 전환을 위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당기고 있는 막바지 단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난다는 거죠. 와, 오늘 정말 정신없이 몰아치는 시간이었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바샤르가 전하는 메시지는 의외로 아주 단순한 것 같습니다. 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현실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당신을 안내해줄 유일하고 가장 정확한 나침반은 바로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죠. 당신의 본질은 기쁨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라는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도네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신비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은 결국 단 하나의 메시지를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답과 모든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 그러니 더 이상 외부에서 답을 구하지 말고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믿고 스스로의 힘으로 현실을 창조해 나가라는 강력한 격려인 셈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샤르의 말처럼 당신이 하는 일이 더 이상 일이 아니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는 즐거운 놀이가 된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삶에서 일과 놀이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당신의 내일 아침은 오늘과 어떻게 달라질까요?